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사회 시간 때 국토 개발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네, 국토 개발. 자, 우리가 국토 개발은 어떤 걸 보고 국토 개발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난가요? 네. 어떠한 것이 국토 개발이냐면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디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터널이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다리, 항만, 주택, 단지 등을 만드는 것을 국토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이 외에도 뭐 공항이라든가 댐건설, 그리고 간척지 개발 등이 국토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터널이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다리, 항만, 주택단지, 공항, 댐, 간척지 등을 만드는 사업을 보고 국토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토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국토개발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국토개발은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토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국토개발 사업 중에 여기 그림에서 터널 사업이 나오는데, 자, 보면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터널, 구멍을 뚫어서 차나 기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을 보고 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터널을 뚫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한번 만화를 봐봅시다. 자, 만화를 봐보면 건설 비용을 줄이려면 이곳에 터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지금 터널이 이곳을 지나야지 건설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터널을 만들면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터널을 만들게 되면 터널을 뚫을 때 이만큼의 자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터널을 뚫기 전에는 여기도 나무로 가득 차 있었죠. 나무로 가득 차 있던 곳이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괴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자, 여기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귀엽죠, 토끼가. 이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토끼가 길을 건너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위험한 철길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뺑 돌아서 갈 만한 지능이 있을까요? 그래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위험한 철길을 지나다가 죽기도 한답니다. 자, 그 아래 만화를 더 살펴봅시다. 자, 이곳에 터널을 만들면 자연환경과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네, 양이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따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삶의 터전이 파괴돼요. 터널을 뚫게 됨으로써 이 친구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수업 시간 때 이 터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국토개발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 간척지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습지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습지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습지가 있었다. 이 습지는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철새들도 쉬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농가 산업단지 등을 만들려고 제방을 쌓고 흙으로 매립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습지가 있죠. 자, 이 습지에다가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은 뒤에 여기다가 흙을 퍼 나른 거예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나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지는 없어지겠죠. 자, 습지가 없어지니까 습지에서 살던 철새라든가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죽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습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습지 지역을 보존하려고 정부가 나서서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역개발이 중단될 것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냐? 동물들이 살 곳은 없어지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살 곳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자, 이것도 한번 내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좀 더 확대해 줄게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자, 정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주민 대표와 정부 대표의 의견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주민 대표는 어떤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만약 우리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던 주민들의 삶이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기는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할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못 잡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못 잡는 만큼 받은 손해를 정부에서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100만 원을 벌지 못하며 정부에서 이 1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죠. 이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러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주민과 정부가 합의를 하면서 이 지역은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래요. 지금 주민하고 정부가 서로 토론회를 하면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다는 것은 둘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 결과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늘어나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합의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여기 지금 우포늪이 보면 정부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보존된 사례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여기 아까 했는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국토개발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국토개발을 왜 한다 했죠?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동안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국토개발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동물들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 오늘 설명했죠? 잠시 멈추느라고요. 자, 여기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동물들은 인간이 만든 도로, 철도, 수중보 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연결하여 보자.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수중보가 뭘까요? 자, 수중보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물이 흐를 수 없게 뚝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뚝.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수중보라고 합니다. 이 보 중에는 물을 조금씩 위로 흘러보내는 보가 있고, 아니면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해요. 위쪽으로 해서. 자, 그러면 자, 살펴봅시다. 자, 수중 생태 통로는 먼저 여기 옆에 있는 걸 설명하자면 수중 생태 통로는 자, 여기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지금 뚝이 생겼죠. 뚝이 생기면은 이쪽 건너편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물이 이쪽 보 위로 흐르는 물이 너무 얕아서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 위에다가 통로를 만듭니다.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수중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보면 육교형 생태 통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동물들이 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이 터널이 지금 뚫려버리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기가 힘들겠죠. 왜냐? 여기 길이 놓여 있어서요. 그래서 이 터널 위로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이 길 위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널형 생태 통로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토로가 뚫리면은 동물들이 여기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토끼가 이 반대편으로 가려면 지나다니는 차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아래에다가 굴을 뚫어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것을 보고 터널형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어보세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 겁이 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다녀서 건너편으로 가기가 너무 위험해요.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요? 뚝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으로 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